윤솔은 오래된 옷장 앞에서 조심스레 셔츠를 꺼냈다. 하얀 블라우스, 진주 귀걸이, 금빛 팔찌. 거울 속의 자신은 어느새 최지민의 모습과 겹쳐 있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전공법으로 가야지. 최앤박 치과 오후 3시. 유리문이 열리자 은은한 향수 냄새가 퍼졌다. 박 원장은 환자 차트를 넘기던 손을 멈췄다. 최지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윤솔의 집에 있던 빨간 크레파스가 반짝이며 4번의 짧은 신호음을 냈다. 삐삐삐삐. 공기가 멈췄다. 바람도 시계 초침도 멈췄다. 진료실 안에는 오직 윤솔과 박 원장만이 남아 있었다. 그때였다. 윤솔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더니 전혀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인호 선배. 박 원장은 숨이 멎은 듯 굳어버렸다. 그 목소리는 분명 세상을 떠난 최지민의 것이었다. 나도 인호 선배 마음 알아요. 언제부턴가 그 마음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줘서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박 원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지민아 미안하다. 널 힘들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 그냥 정말 좋아했어. 그게 다였어. 윤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지민의 눈물이었다. 고마워요, 선배.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선배 같은 사람 꼭 만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박 원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진료실 안에는 그들의 울음만이 남았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지민의 목소리가 떨리며 이어졌다. 우리 가족은 아직도 내가 왜 떠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정태윤 씨를 원망하고 있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를 해친 게 아니라 그저 불행한 시간 속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피해자였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를 미워하니까 내 마음이 계속 그곳에 묶여 있어요. 박 원장의 손이 떨렸다. 지민아. 그래서 제가 하늘로 못 올라가요. 원망이 멈추지 않으면 나도 편히 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억울함이 풀려야 나도 그제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제 잘못이었다고 말해주세요. 제가 감당하지 못해서, 제가 약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야 모두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박 원장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민아. 이제 그 사람도 너도 편히 놓아줄게. 지민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고마워요, 선배. 이제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삐삐삐삐. 멈췄던 시간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료실 안의 공기가 되살아나고 초침이 다시 돌았다. 윤솔은 멈춘 시간 속에서 진실을 전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했다고 느꼈다. 그래서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도 진실의 결과라고 믿었다. 그날 저녁 변호사 사무실. 윤솔이 의자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다. 힘든 하루였다. 태백이 컵라면을 들고 말했다. 솔무장님, 오늘 무슨 여사님 코디를 하셨네요? 뭐라고요? 윤솔이 눈을 치켜뜨자 태백이 황급히 손을 저었다. 농담이에요. 가신 일은 어떻게 됐어요? 윤솔은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답했다. 이제 할 일은 다 했어요. 이제 내일을 기다려봐야죠. 항소심 당일 오전. 박 원장은 진료대 위에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빛바랜 사진 속 미소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민아. 그의 목소리가 메마른 숨처럼 흘러나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침묵의 끝에서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한 울림이 일었다. 죄책감이 아니라 책임감이었다. 박 원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는 손을 떨며 휴대전화를 들었다. 화면 위 이름 윤솔. 잠시 머뭇거리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사무장님, 저 박인호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굳었다. 결정했습니다. 지민이가 마지막 길만큼은 편하게 가족들 곁에서 가게 하고 싶습니다. 윤솔은 눈을 감았다. 그의 결심이 전해지는 순간 마음이 뜨겁게 저려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곧 뵙겠습니다. 통화가 끊겼다. 윤솔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짧게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로 끝을 보자.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복도 끝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켰다. 윤솔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준비됐죠, 원장님? 태백의 말에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 쥔 작은 USB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윤솔이 문고리를 잡았다. 그럼 들어갑니다. 철컥. 법정 문이 열렸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빛이 스며들며 세 사람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윤솔이 앞서 걷고 뒤를 태백과 박 원장이 따랐다. 그의 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그 한 걸음마다 오랜 침묵이 무너져 내렸다. 검사는 놀란 듯 몸을 앞으로 숙였다. 성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눈빛으로 그들을 맞았다. 윤솔은 짧게 미소 지었다. 왔어요. 성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고 물었다. 지금 들어온 분은 누구십니까? 성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재판장님, 피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증인입니다. 박 원장이 USB를 쥔 손을 천천히 들었다. 법정의 조명이 그 손끝에 닿았다. 짧은 정적, 그리고 공기가 바뀌었다. 이제 진실이 걸어들어왔다. 법정 안은 숨이 멎은 듯 고요했다. 모두의 시선이 박 원장을 향했다. 그는 증언대 앞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USB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판사가 조용히 물었다. 증인, 이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인호입니다. 최앤박 치과 원장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청석이 술렁였다. 검사는 서류를 넘기며 낮게 속삭였다. 최지민 사망사건 관련자라니. 박 원장은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 속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성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증인, 고 최지민 씨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저의 일방적인 짝사랑이었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다. 성준은 조용히 USB를 들어보였다. 그렇다면 이 영상의 소유자가 증인 본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재생하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명이 낮아지고 모니터에 영상이 켜졌다. 흐릿한 화면 속 호텔 1409호가 보였다. 커튼이 절반쯤 닫힌 채 어둑한 조명이 방 안을 감쌌다. 테이블 위엔 와인잔 2개, 그 사이엔 의자 하나. 최지민과 피고 정태윤이 마주 서 있었다. 우리 헤어져요. 이젠 저 지쳤어요. 정태윤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지민 씨,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줘요. 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짤랑 깨지는 소리가 울렸다. 공기가 순간적으로 찢어졌다. 욕실 문이 쾅 닫혔고 잠시 후 물이 튀는 소리와 함께 쿵 하는 소리가 이어졌다. 카메라가 흔들리며 시야가 흐려졌다. 문틈 아래로 물이 번져나왔다. 그리고 정태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오는 모습. 영상은 그 순간 멈췄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정적이 길게 이어졌다.
성준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재판장님, 방금 보신 장면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1심 증인이 진술했던 싸움 뒤의 쿵 소리는 폭력이 아니라 욕실 문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반박하려 했지만 판사의 손짓 하나에 조용히 멈췄다. 성준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영상은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직접 원본을 제출했습니다. 피고 정태윤은 살인의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날 사랑하던 사람의 마지막을 목격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박 원장이 눈을 감았다. 윤솔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법정 위로 긴 정적이 흘렀다. 판사는 한동안 서류를 넘기더니 안경을 벗어 천천히 내려놓았다. 피고 측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다. 판사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정태윤에 대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결합니다. 탕, 탕, 탕. 망치 소리가 울리는 순간 법정 안의 긴장감이 한꺼번에 풀렸다. 윤솔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태백은 자리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성준은 미세하게 고개를 들었다. 박 원장은 눈가를 닦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짐이나 이걸로 됐지? 윤솔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퍼졌다. 진실보다 강한 설득은 없죠. 성준이 짧게 웃었다. 그리고 진실은 결국 스스로 걸어 들어오죠. 법정 창밖으로 빛이 스며들었다. 그 긴 싸움의 끝, 누군가의 용기로 세상은 조금 더 공정해졌다. 진실은 돌아서지 않는다. 그저 정면으로 걸어올 뿐이다.